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주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요령껏 딱 그냥 시험에 나올 것만 딱딱 찍어서 한껏 딱 정리해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까지 했는지도 몰라, 사실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2주 만에 보다 보면 이렇게 까마득해질 수가 있습니다. 절차 총론 중에서 끝에 조금 하다가 이제 더러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죠? 139. 등기 절차. 전자신청까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기타, 인감증명이라든가 몇 가지 첨부 정보하고 등기 완료의 절차, 이 중에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해 줍니다. 우선 요약집 한번 보세요. 요약집. 어딜 피시냐면 요약집에서는 등기필 정보라고 나온 부분이 두 가운데서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것은 진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정리를 여러분 35페이지에 해놨어요. 35페이지. 등기필 정보. 자,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험 경험이라는 것이 아니고 뭐 물건을 사고 팔아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런 게 좀 익숙할 겁니다.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해보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가 두 가운데 문제됩니다. 지금 옛날엔 등기필증이라고 다 이게 필증 제도가 없어지고 등기필 정보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 제도 바뀌었지만 이게 과거에 등기필증을 받았던 사람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그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줘야 돼. 등기필증을 내야 되는 것이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던 사람은 이건 신청정보에 입력을 해야 돼. 신청정보에. 그래서 이 등기필증 내지 등기필 정보는 두 가지로 다 작용하는 거야. 등기필증이라고 썼을 때는 이걸 서류를 갖다 내줘야 되는 거고, 등기필 정보란 말 썼을 때는 신청정보에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기필 정보는 두 가지에서 문제됩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 어디서 문제된다 했어요? 어디서? 첫째, 이거 잘 보여야 돼. 한꺼번에 다 설명해 줄 거니까. 첫째, 신청 단계. 등기를 신청하는 현 상태냐, 아니면 등기를 다 마친, 완료한 상태냐, 완료 후의 상태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신청 단계냐, 마친 단계냐에 따라 달라져. 내 등기 다 끝냈어. 그럼 다시 뭘 받아야 돼? 나는 등기필 정보를 받아야 돼. 신청을 하려고 그래. 그럼 뭘 내야 돼? 등기필 정보를 내야 돼. 그러면 요때 누가 내는 거야? 신청할 때 누가 내는 거야? 의무자. 요때 누가 받는 거야? 권리자가. 알았어요? 권리자가. 취득한 사람이 받는 거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건 파는 사람이, 이건 사는 사람이 다시 받는 거라, 이런 얘기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신청 단계에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게 수업 시간 아니지만 이 원리 알고선 이 문제 풀어야 여러분 핵심을 잡을 수 있어요. 신청 단계에서는 왜 낸다? 진정성. 누구? 의무자의 진정성. 등기 의무자의 진정성. 의무자의 진위. 왜냐하면 신청 단계에서는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자 진위를 파악할 수가 없어. 근데 집문서 땅문서를 냈단 말이에요. 갖다 제출했어. 그럼 등기관이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적법한 어떤 권리변동, 법률행위가 있었으니까 이행이 끝났고 이걸 제공했나 보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진정성을 추정해버릴 수 있어요. 이것만 제출되면 진정한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추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의무자, 여기 등기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한다고 했으니까 언제 내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제공하느냐? 제공하는 경우, 이게 시험 문제예요. 언제요? 언제 내는 거예요? 언제 내는 겁니까? 또 헷갈리고 있어요. 자, 지금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겠죠? 어디서 출발하는 개념에서 의무자는? 그렇죠. 의무자가 존재하는 공동에서밖에 안 나와요. 공동신청에서밖에 의무자가 없어. 단독신청에 의무자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내느냐? 그럼 언제 내는 거야? 공동신청이면 다 내는 거예요. 왜? 공동신청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의무자가 있으니까. 자, 그럼 공동인지 단독인지 어떻게 하느냐? 법률 행위를 했다면 다 뭐가 돼? 법률 행위로 난 물권 변동 다 보러 가야 돼? 공동이. 상대방이 있어야지.
계약을 했어. 그럼 혼자 계약합니까? 계약이 뭐야? 서로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야. 서로 판다는 사람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예를 든다면 나는 전세권 설정 계약하겠다. 아, 거기 좋다. 승낙한다든가. 이렇게 반대방의 의사표시 합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러려면 상대방이 다 있어야 돼. 이게 혼자 벽 보고 나하고 전세권 계약할래? 나보고 책상 보고 나도 매매 계약할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존재했다면 당연히 다 공동이야. 그럼 공동에 따른 물권 변동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무자 나와. 의무자 나오면 뭘 내야 돼? 등기필정부 내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하면 다 답이 보여. 이건 암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공동시정 그럼 낸다. 반드시 낸다. 알았어요? 자, 이건 일단 많이 얘기해줘봐. 여러분 머리 헷갈리니까 가장 기본 줄거리만 딱 잡으면 돼요. 근데 공동신청 내는 거지만, 그러면 공동신청 낸다는 것은 단독신청이면 낸다는 거 안 낸다는 거예요? 예? 안 낸다는 거 여기서만 내는 거니까. 근데 항상 뭐가 나온다? 예외. 단독신청 내지 않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어떤 거? 어떤 거?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 중에 어떤 거? 누구 안 할 때? 판결 중에서 누가 할 때? 아니, 판결 얘기 안 했어. 판결. 자, 등기를 단독 신청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예? 이행 판결. 등기 절차 이행을 위한 판결. 자, 강부자 얘기 했죠? 예?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는데 일방 당사자 협조를 안 해. 그럼 어떻게 공동 신청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대금 다 줬는데 매도인이 서류 준다고 하더니만 잘못 줘놓고 나중에 다시 고쳐달라니까 안 주는 거야. 그럼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서류를 안 주는데 인감증명 매도용 안 떼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주워버리는 상태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쟁이 생겼으니까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동 신청을 하고 봤는데 상담에 협조 안 하니까 이 사람의 협조에 대응해서 등기 절차 의사의 진술명한 판결 받아가지고 혼자 가야 돼. 혼자. 알았어요? 이게 무슨 판결이라고? 이행 판결. 근데 이행 판결 받아 가는데 판결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매수인도 신청할 수 있고 매도인도 신청할 수 있다 했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소송을 하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이 매수인 중에 특수한 매수인이 있다고 얘기해줬죠.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매수인 하나 있었죠. 누구? 예? 이게 떠올라야 돼. 누구? 아, 이름이 나와야지. 강부자 씨.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부동산은 얼마 계약금 주지도 안 해. 그냥 매매대금 그 자리에 다 줘버려. 등기 언제 할 거예요? 했더니 청와대 나가면 할게. 이러는 거야. 한 5년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해. 5년 동안 계속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아, 세금이나 이런 거 다 부과되니까 못 견디지. 그러니까 빨리 좀 나가기 전에 빨리 등기해가. 이렇게 얘기하네. 이게 뭐야? 등기 인수청권 행사한다. 그치? 등기 인수청권. 그래도 얘가 말 안 들어.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소송을 제기해야지.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등기 절차 이행을 면 판결 받아야 돼. 판결 받아 누가? 매도인이 그 가지고 가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판결은 일반적으로 매수인 같은 권리자가 소송을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런 특수한 매수자는 누가 한다? 매도인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때 매도인이 소송 이겼어. 그럼 승소한 누구?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어. 이때 본인이 뭘 가지고 있다고? 등기 필정부 가지고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판결 중에서 원래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때 안 내는 거지만, 누가? 승소한 누구? 등기 누구? 의무자에 뭐가 있다고? 동그라미 있다고 얘기 줬잖아.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땐 등기 필정보를 낸다. 이렇게 했잖아. 이게 생각 안 나? 이렇게 했어도? 아, 조금 나요, 안 나요? 이게 나야 이제 문제 푸는 거라니까.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땐 내지만, 승소한 등기 권리자, 여기 동그라미 없잖아. 안 낸다. 이렇게 했잖아. 안 낸다. 여기 승소한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판결 받았을 때 안 낸다 했잖아. 누가? 매도인이 판결 받았을 때 내야 되고. 아, 이게 다 시험 문제라니까. 단골로 나오는 거야. 단골로. 그럼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지. 그래서 제출 신청 단계에서 신청 내는 경우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만약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가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없어. 내 소유자가 맞는데 팔아먹었어. 근데 잔금 주는 날 갔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등기필증이, 등기필정보가. 어디다 잘 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많이 분실해요. 또 은행에 뭐 설정한다고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어디로 가고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어디 준지도 몰라. 하루 지나도 생각 안 나는데 뭐 한 10년 전에 사왔던 부동산 어디 잘 모셔놓은 줄 알았더니 없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없으면. 저 상대방은 잔금 주면서 꼭 달라고 오늘 동시행 관계라고 벼르고 있는데, 난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하면서 그냥 주면 안 될까? 잔금만? 이러면 될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 멸실 등으로 없을 때. 등기일 때는 반드시 내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게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쓴다 했어?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세 가지 방법. 의무자의 진정성, 즉 매도인이 내가 소유자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 직접 가야 돼. 직접 출석. 본인이 직접 출석이 돼. 직접 출석이라면 대리인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이때 무슨 대리 안 된다? 임의 대리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본인이 3살짜리야. 그러면 3살짜리 네가 나가서 해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버지 3살짜리 앞으로 집 사놨다가 팔라고 그래. 3살짜리 보고 등기필정보 없어지니까 아가야 네가 좀 등기소에 가서 갔다 오면 안 되냐? 될까 안 될까? 걔가 주민등록증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없어. 신분증도 없어. 어떻게 할 거야? 그땐 뭐가 된다고? 이런 경우는 법정 대리는 된다. 직접 출석이라는 의미는 대리 방식, 임의 대리는 안 되지만 법정 대리는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았어요? 본인이 나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야 돼. 신분증 등이 뭐예요?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하는 거야. 주민등록증, 여권,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신고증, 이런 것들이에요. 예? 네, 당연히 운전면허증도 들어갑니다. 아주 5가지가 그게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나와 있어야 돼? 사진이 나와 있어요. 왜? 의무자라는 사람이 왔어, 등기관이. 의무자, A가 B한테 팔아먹는데 이 사람이 등기필정보 없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신분증을 들고 왔어. 거기 뭐가 나와 있어야 돼? 사진이 있어. 본인 여부 얼굴 대조해 보려고 가져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임의대리 안 된다는 거야. 친구 보고 내보냈더니 왜 왔어요? 했더니 오늘 친구 학원에 공부하러 간다고 제가 대신 나왔어요. 위임장 가지고 왔습니다. 했더니 아니 사진 보고 알아보려고 했더니 여긴 본인 친구 사진 안 나왔는데 어떨 거야? 알아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 나가라는 거야. 본인이 사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관이 확인하고 뭘 작성한다고 했어요? 여기 확인 조서. 이건 등기관이 직접 작성한 거예요. 그 다음 대리인. 이때 대리인 누구? 대리인이 출석할 때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등기 신청 대리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때는 자 신분증 가지고 뭘 확인한다? 본인 여부 확인하고 뭘 작성한다 했지? 확인 정보. 이게 확인 서면이라고 했던 거예요. 확인 서면. 확인 정보를 하는 방법이 있고, 법무사한테 등기를 맡기려고 했더니 비용도 잔뜩 달라고 그래. 남는 건 시간밖에 없고 그냥 우리가 직접 하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때 공증받으면 돼. 그래서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서 부분, 즉 공증정보를 내도 됩니다. 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해서 공증받으려면 본인 여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의무자 어디 나가야 돼? 공증사무소 나가야 돼. 공증사무소 나가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공증인이 있지. 공증인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공증인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공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공증인은 최소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돼. 변호사들이 모두 공증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증인 요건이 까다로워요. 지방 법원장이라는 그런 상당한 지위했던 사람이 나와서 공증 업무를 해요. 법무법인 같은 데서. 개인이 연수원 나와서 혼자 공증하겠다.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증 요건이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할 때 3가지 방법,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 그 다음에 법무사 등에 의해서 확인, 정보, 그 다음에 공증, 정보, 셋 중에 택일이에요. 멸실됐을 때 좋지. 알았어요?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났어. 그럼 이제 의무자 진정성 이미 신청 단계에서 등기관이 확인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거는. 즉, 의무자 같은 매도인이 얘가 가지고 있던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는 등기관이 심사했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쓰레기통에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거야? 매도인 거니까 끝나면 매도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야, 이게. 매도인 찾으러 갈까 안 갈까? 매도인 현실을 찾으러 갈까 안 갈까? 내가 집을 팔아먹었어요. 잔금 받았어. 등기필증 상대방 줬어. 끝나고 나서 제대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필증 내가 냈던 거 주세요라고 찾아가는 매도인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원래 법은 누구한테 줘야 된다? 얘 거니까 얘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야. 안 가져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한테, 요 매수인한테 줄 때 이 뒤에다 그냥 호치케서 찍어서 놔두면 얘가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붙어 있는 거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새롭게 이제 끝나고 나면 얘한테 뭘 준다?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생성해 주더라. 그래서 이건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는 건 언제냐? 이것도 잘 알아야 돼. 권리에 관해서만 그래, 권리. 즉, 부동산 표시는 안 만들어, 지금은. 부동산 표시란 게 뭐야? 표제부의 등기에 대해서는 안 만든단 말이에요. 건물 증축했다, 지목을 바꿨다, 등기하더라도 등기필 정보 안 나와.
새로운 권리자가 안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게 뭐냐? 기입등기야. 기입등기가 뭐야? 권리에 대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이 세 가지 등기를 하게 되면, 보존, 이전,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줘야 돼요. 책 다 쓰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35페이지하고 뒤에 어디였냐면, 뒤에 등기 완료 후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48페이지, 요약집 이거는 48페이지 다 정리해놨어요. 자, 이건 신청 단계에서는 이거 자꾸 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쓰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무슨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 그 예규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48페이지 가면 예규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 등기필 정보고 1번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자, 보존 이전 설정 등기, 이전 설정 가등기. 여기서 자, 이전 등기와 설정의 가등기도 가등기 할 때도 만들어. 권리에 대한 이전 설정 가등기. 이게 기본이야.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이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가 하나 있고 경정 등기 하나씩 이 변경 등기가 합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가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하는 거. 이걸 일명 일부 말소임의 소유권 경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권리에 관한 등기라도 전제 조건이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청인과 등기 명의자가 일치한다는 전제에 일치한대. 요게 신청한 사람과 등기 명의인이 일치를 해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하지 않으면 비록 권리에 대해서 이런 등기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안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뭐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있지? 채권자 대위 신청은 누가 신청해? 채권자가. 명의자는 누구야? 채무자.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건 안 만들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그리고 관공서의 경우 안 만들어. 이 시험에 잘 나와. 이제 관공서의 경우는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않아요. 여기도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어. 진정성, 관공서 믿을 수 있어 없어? 예를 들어서 세종시청 가지고 있는 땅을 내가 샀어요. 의무자 세종시지? 세종시가 의무자니까 나한테 뭘 줘야 돼? 등기필 정보 줘야 되지? 진정성 등기관이 세종시 거짓말할 것 같은데 의심스러운데 등기필 정보 가져오라고 해. 이래야 될까요? 이거 관공서는 다 진정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자가 관공서일 때는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지. 왜? 원리가 진정성 보장이니까. 알아들어요? 제가 말을 일부러 빨리 하는데 충청 사람이지만 저도 충청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데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또 진짜 이거 여러분 익숙해졌는데 지금 와서 빨라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녁 때까지 할까 이거? 매주 본다면 해줘. 격주만에 와가지고 이거 언제 끝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늦게 오셔서 어려우시죠? 어려워. 지금 앉아 계신 것만 대단하신 거야. 앉아 있는 게 고문이야, 고문 지금. 근데 원리를 이렇게 이제 등기와 관련된 등기필 정보와 두 가운데 문제되더라. 신청 단계에서는 진정성 문제, 등기 끝나고 나면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때는 의무자 거, 이때는 권리자에게. 알았어요? 그래서 의무자의 진정성이니까 공동 신청 내더라. 단독이면 안 내지만 반드시 기억할 게 승소한 의무자 판결. 이거 꼭 기억해 주면 돼요. 알았죠? 네. 자,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139페이지 피시면 이게 뒤쪽에 보니까 또 이 다 보고 또 이게 다 엇박자로 나가지고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공부하기 힘들게 됐어 또 뒤쪽에 또 나 제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거 해주기. 그냥 일반 출판사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내 얼굴에 침을 못 뱉고 그냥 알아서 잘 해주겠습니다. 대부분 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하지 마시고. 자, 물론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쌓이는데 이게 또 한두 개가 오타 나오거나 막 이 번호 안 맞으면 더 짜증나 버려 원래. 수험생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기분 나빠 죽겠는데 거기다 약간 바람 한 번만 되면 더 기분 나빠져. 그래서 책이 만약 종이가 질이 들어오도 기분 나빠 공부하는데. 자, 이렇게 기분 좋게 잘 공부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원래 순수하게 공부하는 게 목적이므로 내용에 신경을 쓰시고 형식적인 거, 표피적인 것은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우선 139페이지에 39번 봅니다. 제가 풀어주는 거 위주로 풀면 돼요. 너무 많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 중 등기필 정보 제출 요하는 경우는 자,
등기필 정보 제출 요한다는 건 신청 단계, 제출이니까. 그렇지? 그럼 누구? 의무자 거야, 의무자 거. 다만 판결 중에 요거 하나 더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럼 승소한 권리자가 여기 있네. 판결 중에 승소한 권리자는 뭐야? 안 낸다 했지. 그 다음 상속은 뭐야? 단독 신청이야. 공동이나 뭐야? 상속은 단독. 단독이니까 뭐야? 안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상속 등기는 단독. 왜 단독으로 할까요? 상속은 10명 있어.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에? 상속 등기 다 단독이라고 했지? 갑이 사망했습니다. 옛날에 왕회장이 사망하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직계 비속이 만약 몽완부터 해서 만약에 몽시까지 이렇게 10명의 직계 비속이 있어. 10명이 상속 등기하러 갔어.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10명이 갔어요. 단독이야, 공동이야? 자, 이런 말, 공동 단독의 개념은 인원수가 따지는 게 아니라 했지. 자, 이 사람들은 상속 권리를 취득할 사람, 이 사람은 상실할 사람이야. 자, 사망자가 권리 상실했어. 그럼 공동 신청할 수 있어, 없어? 갑을 데릴 거야. 죽었잖아요. 못하지? 그러니까 누구? 이쪽만 있어. 한쪽만 있으면 다 뭐라고? 단독. 상속 등기 다 뭐라고? 단독 신청. 그러니까 2번 상속으로 인한 등기 신청은 다 단독이므로 누가 없다고? 의무자가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미등기 부동산 보존등기 뭐야? 보존등기 단독 신청 안 내는 거지. 관공서가 의무자야. 관공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 진정성 보장.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근데 5번 보세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거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의자가 동그라미 딱 보여야 돼. 의 보면 동그라미 된다. 이게 몇 번, 이게 수없이 나와, 수없이 계속. 여기 틀리면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등기필 정보에서 이런 거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40번 문제 하나 더. 40번 문제.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제출하는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소유권 취득 후 통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필 정보를 받았던 사람은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 B가 샀습니다. 등기 끝나고 나서 B는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 등기 끝나고 나서 왜? 권리자니까 얘는 의무자였고, 그럼 나중에 얘가 다시 또 누구 제3자 팔으려고 그래. 그럼 얘가 뭐가 돼? 다시 의무자, 얘가 다시 권리자. 그럼 이때 무엇을 내느냐? 요 B가 받던 이 등기필 정보를 얘가 팔아먹을 땐 의무자서 내란 얘기야.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2번 유증. 유증에 따른 등기는 단독이라고 했어요? 공동이라고 했어요? 유증. 유증은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입니까? 유증. 네? 다 공동이라고 했지. 유증은 무조건 포괄 특정 묻지 않고 무조건 공동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므로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등기필 정보 내 안 내? 내는 거지. 공동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방금 뭐라 했지? 단독 신청 안 내는 거지. 등기 권리자가 판결받았어? 안 낸다고 했죠. 5번 등기 의무자 판결받아서 낸다고 했지. 이게 계속 반복이 봐요.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알면 다 끝난 겁니다.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핵심 단어만 딱 원리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에 연결해서 보려면 여기를 같이 봐야 돼. 이쪽 뒤 끝나고 나서 뒤에 오는 거. 여기 끝나고 나서 이 뒤 먼저 문제 몇 개 더 풀어보죠. 뒤쪽에 가보세요.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등기 완료 후 절차 중에서 55번 보겠습니다. 먼저 55번. 자, 여기 55라고 쓴 부분. 그래서 우선 헷갈리기 때문에 145페이지 55라고 쓴 부분. 이 번호들이 서로 안 맞고 막 해서 막 제가 고친 걸 얘기해주면 또 안 맞으니까 일단 55라고 쓴 부분 보세요. 자, 보세요. 등기 완료 후 절차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새로운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이렇게 새로운 권리자한테 등기 끝나면 이렇게 만약 요 단계라면 요 새로운 권리자한테 뭘 준다고? 등기필 정보를. 등기필 정보와 멸실 등으로 훼손 등으로 의무자가 직접 출석해서 신청한 경우 등기 완료 의무자의 등기 완료 통지한다. 이것은 등기 끝나면 만약에 이렇게 멸실 등으로 이런 법무사 등이 확인 정보를 제출했다든가 그러면 이 의무자가 직접 등기필증을 못 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등기 끝나고 등기 전 얘한테 등기가 끝났다고 알려줘야 돼.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게 없었다 해가지고 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등기 완료 통지.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단계는 뭐가 나오냐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 완료 통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 등기필 정보를 만드는 경우는 이걸 두 가지 다 해주고 등기필 정보 안 만들 때 완료 통지만 해줘야 돼. 알았어요? 요 뒤에 보면 요약집 뒤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꾸 말로 이거 안 들으니까 이해 못하니까 제가 뒤에 간단한 샘플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59페이지 보세요. 159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자, 이것은 새로운 권리가 생겼으니까 즉 무슨 등기냐?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러니까 매수인은 등기필 정보를 받았고 동시에 뭘 했어?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지까지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보세요. 채권자 대위 신청 같은 경우 왼쪽 같은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 해가지고 말소 등기니까 이건 뭐야? 말소 등기니까 보존 이전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안 만들었지? 넘어가서 보세요. 넘어가도 거의 등기 의무자인 완료 통지서 이게 바로 의무자. 예, 이 사람이 필 정보 없어가지고 이런 확인 정보를 냈을 때 끝나면 얘한테 등기 완료 통지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오른쪽 보세요. 161페이지 대위 등기 완료 통지. 이것은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가 신청했고 채무자 명으로 등기된다 했지. 그럼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아. 이걸 안 만들어. 안 만들고 신청한 채권자나 명의자가 된 채무자 모두에게 뭘 알린다 해서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야. 이게 대위 등기 완료 통지야. 그래서 어떤 경우 이렇게 등기필 정보 만들 때는 함께 만들어주고 이거 만들지 않는 경우는 그냥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즉 등기는 명확해야 됩니다. 등기 끝났는데 등기소에서 그냥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하세월 한 달 지나도 얘기 않고 1년 지나도 얘기 안 해. 그럼 도대체 등기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는 반드시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줘. 물건 사면 반드시 뭘 준다고? 영수증 줘. 등기 끝나면 반드시 뭘 해야 돼? 완료 통지를 받아야 돼. 끝났다고.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주는 거야. 등기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줘. 그럼 본인이 다 알죠. 반드시 신청하면 누구한테? 신청인에게는 꼭 알려줘야 돼.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 꼭 해줘야 돼. 근데 신청인이 새로운 걸제할 땐 뭘 한다고?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 해주는 거야. 근데 신청인이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 건물 증축했다든가 지목만 바꿨어. 새로운 걸제 안 생겼지. 그럼 뭘 해야 돼? 완료 통지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야. 개념 이해해야 돼요? 등기 완료 통지. 항상 등기는 명확한 겁니다. 분명 흐리멍텅하지 않아. 결과를 분명히 얘기해줘. 안 됐으면 각하, 취하, 아니면 끝났으면 완료 통지. 이 절차가 다 나와. 그래서 모든 등기는 끝났으면 끝났다라고 분명히 끝났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서면으로 완료 통지해 준단 말이에요. 구두는 없으니까.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 구두는 없다고 했어요. 구두는 신고 다니면 겁나요. 구두는 절대로 등기소에 구두 신청, 구두 진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완료 후 절차를 하나 보는 것이고, 그래서 2번이 55번이 2번이 그런 것이고, 3번 보세요. 관공서가 걸져서 등기 촉탁한 경우 등기필 정보를 관공서 통지한다. 관공서는 뭘 하지? 만든다고?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 안 만들어요.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신청시 첨부한 등기 원인증서는 다시 신청에 반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그 과세 자료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자한테 보낸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 끝나면 완료 후의 절차 중에서 이제 등기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등기소에서 반드시 이게 소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관청은 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원적 공시 방법에서 대장과 등기부 간에 등기부, 등기 기록 여기서 일치를 위해서 등기 끝나면 대장 소관청에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세무관서, 이 세무관서는 여기 세금부 가야 돼. 과세 근거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송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 소관청에 보내는 것은 즉 시청, 구청 가면 대장이 있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에서만 이름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소유권 변경, 경정 등기, 소유권 말소나 말소회복 등기 등 뭔가 소유권에 변화가 있는 거, 이런 건 다 무조건 다 알려줘. 그러나 소유자 안 바뀌는 것들, 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거 안 알려줘요.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알려줄 필요가 없지. 근데 여기 세무관서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여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만 알려주는데, 여기는 이전 가등기도 여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며칠이내 알려준다고 이거? 이쪽 며칠이네? 이쪽 며칠이네?
몇인에 알려주는 거라고요? 지체 없이. 뭐라고? 지체 없이. 이런 단어를 즉시가 아니고 뭐라고? 지체 없이. 법률 용어 그대로, 조문 그대로 알아두시고. 뒤에 다, 요약집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56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옳은 걸 찾아봐라. 자, 등기관, 이건 종합적인 문제야. 여러 가지 앞뒤 다 섞어서 낸 거예요. 간단하지만. 작년에 냈던 거. 56번에 앞에 1, 2, 3, 4, 5 다시 붙여야 됩니다. 1, 2, 3, 4, 5 이렇게 붙이시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이의 신청하더라도 등기 절차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의무자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의무자 주소 증명 정보도 함께 냅니다. 권리자 걸 내는 게 등기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내는 거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것도 같이 낸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인 경우 등기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관공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아요. 관공서.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여기 전자신청은 본인들이 할 때 쓰는 것이고 이걸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다? 자격자 대리인만. 즉 등기신청 대리권이 법률상 주어진 사람을 뭐라 한다? 자격자 대리인. 대표적으로 누구? 법무사나 변호사들이나 법무사들. 이런 사람들을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그래. 자격자 대리는 다른 사람 대리해서 뭐 할 수 있다? 전자신청. 일반 방문 출석할 땐 자격자 대리인 안 해도 다 돼요. 여러분 친구 바쁘다면 대리 입장 가지고 등기해줘도 돼. 다만 업으로 하지 않으면 돼. 업이 뭐야? 계속 반복 영리 목적으로. 그냥 형이 바빠? 그럼 동생이 가서 입장을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전자신청은 본인밖에 못해요. 그리고 이걸 대리하려면 자격자 대리인만이 다른 사람 대리할 수 있어. 일반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5번 전세권 설정 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전부일 땐 내지 않습니다. 이 용익물권 항상 기본적으로 용익물권 설정할 때 용익하는 권리,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물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같은 거 또는 채권 중 임차권 같은 거 용익하는 권리는 부동산 일부일 때는 도면, 지적도 같은 도면이 들어가. 또 건물에도 도면. 만약 건물 중 원룸인데 그중 누가 전세권 설정해달라고 했다. 그럼 도면 내야 돼요. 도면. 이제 설계사무소 보내오면 이렇게 몇 층, 2층이다. 그럼 뭐 방이 몇 개 있다. 요 방입니다. 202호. 여기 전세권 설정으로 딱 표시해 줍니다. 북쪽 면적 얼마, 첨부 등 도면 번호 다 있잖아요. 이렇게 도면은 일부일 때, 일부. 근데 전부일 땐 낼 필요가 없어. 근데 일부일지라도 안 내는 경우가 뭐냐? 특정층 전부. 일부가 뭐라고? 특정층 전부일 땐 도면을 낼 필요가 없어. 3층 건물, 단독주택 3층 건물 중 1층 전부를 전세 얻었어. 그럼 뭐야? 3층 건물 중 1층 전부면 끝나는 거지. 도면 그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네.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해를 한다는 게 대단하신 거야. 요즘 사람들 이해도 못해. 요즘 사람, 이 젊은 친구들 이해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이해도 안 되면 했더니 금년 말까지 기다리세요. 그래? 이해가 가면 된다고. 아재 개그. 자, 이해만 돼도 대단한 거야. 이거 자, 이해를 하는 게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래서 그럼 천천히 알아듣느냐? 또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돼. 이게 알아들어야 돼. 제가 뭐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것도 아니고 전라도 사투리 심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충청도 오리지널 표준말로 쓰는데 약간 어미가 진짜 사투리가 조금 나올 때는 있어요. 근데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동영상이나 소리를 들을 때 mp3 파일을 들을 때 1.2배속 정도 내지 1.3배속으로 얘기해 준 것 뿐이야. 1.5배속이에요? 아 알았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앉은 조금 젊은 친구 1.5배속에 가까워요. 제가 본인들 얘기하는 수준이지. 친구들 얘기할 때 제 말하는 속도로 얘기하죠. 그죠? 젊은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 더 빨라. 제가 막 랩하는 거 보면요, 랩 애들 엄청 랩 빨라 애들. 그렇죠?
그 수준이 대화는 않겠지. 대화하는 것도 그래도 좀 빠르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천천히 얘기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자꾸 속도가 나가지고 빨라지는 거예요. 자, 56번 봤습니다. 그래서 56번. 그 다음에, 이제, 이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그럼 60번 문제 하나 또 있네. 이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 박스 문제니까.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요하는 경우서 옳은 걸 찾아봐라. 등기필 정보의 통지. 등기필 정보라 하겠어, 지금. 이게 가끔 보니까 옛날 문제가 섞여 있어서, 이게 등기 완료 통지와, 옛날엔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가 그냥 등기필증 하나로 다 묶여 있었어, 이게. 등기필증. 과거에는. 근데 이 등기필증 제도가 없어지니까 등기필 정보가 이게 나눠진 거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요거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등기필 정보가 다른 거야. 이렇게. 건물 증축했다는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만 하고 등기필 정보 안 만들지. 그래서 이게 없어짐으로써 이게 나눠진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럼 등기필 정보 언제 만드냐? 이런 경우, 이렇게 아까 얘기한 요거, 기본적으로 요거. 그래서 멸실 등기, 보존인정 설정 등기 아니잖아. 표제비서 하는 거야. 부동산 표제비서.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만들 이유가 없어. 소유권 보존 등기 당연히 만들어야 돼.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 권리, 소유권에 대한 보존. 새로운 권리가 생겼죠. 그 다음에 승소한 의무자 등기 신청한 경우. 이건 어디야? 여기 신청이가 명의자 일치하지 않아. 판결인데 누가 하는 거야? 승소한 의무자 신청해서 명의자 누구? 권리자 명의 되는 건데. 아까 권리자 누구? 강부자일 때. 강부자 아니 가니까 매도인이 판결받아 넘겨버린 거예요. 이때 신청인 매도인, 쉽게 얘기하면 명의자는 매수인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지? 권리라도 안 만든다라고 얘기했잖아, 이런 게. 그 다음, 리얼번, 감명의 소유권을 갑을로 경정. 이게 바로 요거 예외.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경정등기. 이게 단독소를 공유로 경정하는 거야. 이때는 예외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 요약집에 다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가등기. 여기서 전세권 권리지 설정이지 가등기 만들어야지. 그렇죠? 권리에 대한 이전 설정 가등기. 그 다음 지상권 이전 등기. 지상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잖아. 만들어야지. 새로운 지상권자 생겼잖아. 새로운 지상권자. 그 다음 등기명 표시 변경. 자, 등기명 표시 변경은 원래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예외적인 게 이거 하나 있어요. 이게 뭐야?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거 하나. 이게 합유. 민법상 조합에서 합유 등기 명인, 합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권리자가 늘어나야 돼. 표시 변경. 즉 합유자가 증가할 때. 이때 예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외. 요거 빼놓고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적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필 정보 작성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않는 거, 옳은 걸 찾아 요하는 경우서 옳은 거. 그러면 보존 등기. 그 다음에 리을의 경정, 가불로 권리자가 늘어난 경우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가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너무 많이 풀어봐야 그렇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인감증명 문제. 등기필 정보 말고 인감증명. 43번 문제는 오답이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풀어보죠. 43번. 인감증명도 의무자의 진정성과 관련된 거라 했지? 인감증명은 자, 등기 규칙에 총 몇 가지가 있다고? 8가지. 자, 인감증명은 지금 등기 관련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 서명제도가 있긴 있지만 지금은 등기 관련돼서 현실을 가면 다 인감증명을 떼가야 돼. 부동산 매매하는데 그냥 자필로 사인하러 왔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매도인감 떼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요새 어느 세월인데 인감이야? 사인하러 왔어. 사인해. 등기관이 말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등기관하고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허락한 대로 하면 돼. 자, 그러면 인감증명 역시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거라겠지? 그래서 인감증명을 언제 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방문 신청할 때만 필요하다. 출석할 때. 왜 그렇다고 했어요? 전자신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신청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 했지? 예? 공인인증서가 인감증명을 대신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전자신청의 경우 필요 없어요. 방문신청. 그러면 직접 등기 찾아가려고 그래. 법무사가 나가든 내가 직접 나가든 인감이 필요해. 언제? 누가 필요한 거야? 이게
제출한 게 언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냐? 총 몇 가지 했다고? 8가지. 원칙이 뭐라고 했어? 원칙. 첫 번째 이루라고 했지. 뭐예요 이게? 소. 자, 이거 뭐라고? 인감증명도 의무자의 진정성이라고 했지? 그럼 의무자에 대해 의무자. 근데 의무자가 누구라 해야 되는 거야? 의무자가 소유권 등기 명의자. 의무자가 소유권 등기 명인이어야 돼. 자, 매매를 했어요? 의무자 누구야? 매도인. 현재 등기부상 명의자는 누구야? 매도인. 그럼 인감 필요해 없어? 필요하다. 왜? 의무자 소유권자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의무자를 다 내는 게 아니고, 자, 아까 여기서 보세요. 등기필정보는 의무자면 다 내야 돼. 의무자면. 알았어요? 근데 인감증명은 의무자라가 다 내는 게 아니고, 의무자가 동시에 뭐 해야 된다고? 소유권자야 된다고 했잖아. 여러분, 지금 이게 기본 이론 시간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빨리빨리 이거 캐치해야 돼, 다시. 예를 들어 보세요. 자, A 소유부동산 B에게 전세권 설정해 주려고 그래. 전세권 설정. 혼자 해야 돼? 공동으로 해야 돼?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전세권 설정. 상대방이 있자. 어떻게 집중 없이 내가 전세권 설정한다고 아무데나 다 전세권 설정해버리고 다녀요? 말이 안 되잖아.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 설정할 때 누가 권리자라고 했어? 설정시 누가 권리자? 해당 권리권자. 의무자 누구야? 설정자. 여기서 누구 권자야? 누구야? 이거 전세권자. 누가 의무자야? 전세권 설정자. 그럼 의무자가 누구야? 전세권 설정자인데 의무자가 얘야. 누구라고? A. 그럼 이때 소유자는 누구야? 소유자 누구야? A잖아. 그러니까 의무자 소유권자니까 뭘 내야 돼? 인감증명 내야 되지. 전세권 설정시. 알았어요? 그럼 전세권 등기가 다 끝났어. 등기부 어떻게 나와? 예를 들어서 해당 등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물권이 성립합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의 범위나 다 쓰겠죠. 전세금이 얼마라고 써주고 전세권자가 누군가 나타났어. 일선화 전세권이 이제 효력이 생긴 거야.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했으니까. 민법 186조에 따라 효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존속기한 다 끝나버렸어. 얘가 이제 전세권자 나가려고 그래. 존속기한 만료돼서 이게 전세권을 말소하려고 합니다. 말소하게 되면 B가 뭐가 된다? 의무자. 이 전세권 설정자 뭐가 되지? 권리자. 자, 전세권 말소 등기하려고 봤더니 지위가 바뀌었다 했지? 이거 말소해봐. 이 1번 전세권 말소하니까, 이거 말소해버리니까, 자, 어떻게 된다? 이거 지워버려, 이거. 그럼 전세권자 뭐가 된다고? 의무자. 설정자는 아무런 부담이 없지? 좋아지지? 권리자야, 권리자. 전세권 말소할 때 의무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혼자 말소하는 게 아니야. 다 공동신청. 권리 변동 다 공동이야. 공동으로 말소하는데 얘가 의무자지? 의무자가 누구라고 지금? 의무자 누구라고? B. 이때 소유자는 누구야? A. 일치해, 안 해? 안 하지. 의무자 할 때도 인감 낸다는 거 안 낸다는 거야? 안 내지. 왜? 의무자 소유권자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시. 인감증명은 의무자 다 내는 게 아니고 의무자 동시에 뭐일 때? 소유권자일 때. 소유권 등기명인. 이게 원칙이라고 얘기했잖아. 나머지 다 예외야. 두 번째보다 소유권 가등기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등기필정보 대신 뭘 낼 때? 확인정보. 공증정보. 즉 아까 이거 잘 보세요. 등기필정보 멸실됐으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3가지. 직접 출석, 직접 나갔어. 의무자가 의심할 여지가 없지, 등기관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직접 출석했을 때. 이 2가지 경우 직접 안 나갔으니까 인감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3번째가 인감 내는 경우와 소유권 이외의 명의자가 의무자로서 확인정보나 공증정보를 낼 때 직접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가지가 의무자의 진정성 문제예요. 그 중에 1호가 이게 뭐다? 원칙이야, 원칙. 그 다음, 인감증명 내는 게 토지 분필 등기할 때 일부 용익권자, 하필 특례했다는 등기할 때 각 소유권자, 그 다음에 협의 분할했다는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 그 다음에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 전원, 동의자 승낙자 인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즉 법인 아닌 사단, 종중 같은 경우에 사원청의 결의서를 낼 때 보증서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인감이 필요합니다. 이건 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1호가 제일 중요하고 앞에 3가지가 중요하고 뒷중에서는 이 협의 분할 문제와 제3자 동의 승낙 문제가 종종 시험에 나왔어요. 새롭게 추가돼가지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자,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얼마나 했어요? 유효기간은 항상 다 발행일부터 3개월입니다. 발행일부터 3개월. 자, 전용 문제, 전용. 다른 용으로 쓸 수 있느냐? 매매의 경우는 전용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 매매가 아니라는 거. 이거 매매 이외의 경우는 용도가 달라도 전용이 허용됩니다. 즉 가등기용이라고 써서 준 걸 갖다가 저당권 설정할 때 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인감증. 가장 기본적. 그래서 인감 문제에 나오면 요거 의무자 진정성 문제, 특히 원칙이보다 의무자 소유권자 할 때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43번 문제 보세요.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 잘못된 걸 찾아봐라. 1번 인감증명 부실등기 방지 위해 제출한다. 부실등기 방지, 즉 의무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공서가 의무자 등기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 제출 분류한다.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보장돼 믿을 수 있는 기관이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등기필 정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3개월이다. 맞아 틀려? 매도인감 맞잖아요. 3개월입니다. 지금 다 3개월이에요. 유효기간이 정해진 건 5가지. 대장,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그 다음에 법인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을 때, 그 다음 가족관계 증명서 전부 다 3개월밖에 안 돼요. 지금. 옛날에 한 20년 전에 6개월이 그거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 6개월인데 아직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하는 사무장한테 물어봤더니 6개월, 그 사무장은 20년 전에 얻은 사무장 그 기억 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공무원 사람이 물어보면 지금 걸 얘기해 줘야지. 20년 전 생각 가지고 술 먹다가 6개월이라고 들었어요. 따지고 있어. 또 어떤 사람.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 3개월이에요. 3개월. 그 다음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원칙적으로 저당권자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저당권 이전할 때는 저당권을 이전하면 누가 의무자예요? 저당권을 이전하면 누가 의무자예요? 예? 설정자? 이전한다니까 저당권을.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저당권 설정. 자, 피담보 채권 있어. 여기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래. 그럼 누구? 저당권자, 권자,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지. 그럼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자, 여기에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자 표도 있어요. 저당권을 어떻게 이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전하는 거예요? 저당권 어떻게 이전되는 거예요? 예? 저당권자 현재 B인데 저당권 C로 넘어가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떤 일이 생겨야 저당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야? 주된 권리, 이게 종된 권리야. 저당권은 이것만 독립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이 있으니까 저당권이 있는 거야.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을 이전하는 거. 이걸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웠지?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다.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분리양도가 안 되는 거니까 나는 저당권을 갖고 있고 채권만 가져가. 이거 안 돼. 이건 세트야, 세트.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주된 권리가 반월이 따라가면 저당권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B가 C한테 돈 갚을 게 있으니까 B가 뭐라는 겁니까? 받아줘야 되네. 네가 대신 받아가자. 대신 받아가자. 이걸 뭐라고 한다? 채권 양도. 채권을 양도했으니까 저당권을 따라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전해야지. 1순위 저당권을 누가 가져갔다? C가. 그러면 을구에서 자, 이게 이전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1번 저당권 이전. C 앞으로 넘어갔어. B는 더 이상 저당권자 아니니까 이건 지웁니다. 빨간 선으로. 이게 저당권 이전이야. 그럼 저당권 이전 누가 둘이 당사자 됐어요? 현재 저당권자가 의무자, 새로 양수인이 권리자 돼서 공동 신청한 거야. 알았어요? 설정자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기는 등기와 관련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는 현재 저당권자와 양수인 간에 지금 등기한 거야. 현재 저당권자가 의무자, 양수인이 권리자가 된 거야. 그럼 의무자가 누구야? 현재 저당권 B지. B가 의무자인데 얘가 소유자야 아니야? 인감 내 안 내? 안 낸다니까. 의무자, 소유자일 때 낸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인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 가등기용 인감증명서서 전세권 설정리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다. 아까 이건 뭐라고? 전용이 허용된다. 전용. 자, 매도용은 전용이 안 되지만 매매는 전용이 안 돼요. 그러나 매매 이외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는 전용이 허용된다. 다른 용도 써도 됐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한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많이 해봤자 머리만 아파. 참고로 45번 문제도 하나 보겠습니다. 45번 문제 보세요.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 들은 거. 과거 이거 오래전에 했던 기출인데 일본에 거주한 재외국민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일본에 거주한 재외국민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지? 우리나라 사람. 재외국민. 이 말을 여러분, 재외국민, 여기 국민이냐 외국인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냐를 따지는 것은 국적법을 가지고, 이 국적법을 근거로 해요. 재외국민 뭐야?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살고 있어. 일본에 거주한 재외국민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인이야 일본이야? 그러면 중국에 거주한 조선족은 한국인이야 중국 사람이야? 그건 분명하지. 분명하죠. 그럼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라고 그래. 일본에 거기 살고 있지만 얘가, 그러면 내가 지금 샀어. 얘 거. 재외국민 A급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샀어. 그런데 매도인 보고 A한테 인감증명 보내 했더니 일본 거 떼서 보냈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한국인이면 한국에서 떼야지 왜 일본 걸 떼? 이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핵심은 재외국민 어느 나라 발급받으라고? 한국에서.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인감증명 발행부터 3개월 이내 법인이나 외국회사가 등기 의무자일 땐 법인, 즉 법인인감증명을 내면 됩니다.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발급받는 거야. 법인인감증명. 오늘 인감증명 받으러 오니까 동사무소 가서 헤매다 온 사람이 있어서, 법인 거는 동사무소 가는 게 어디로 간다고? 쉽게 얘기하면 등기소. 왜냐하면 설립 등기할 때 법인 인감신고를 등기소에 다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일 땐 동사무소 가세요. 근데 법인은 동사무소 가면 큰일 나.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인가 막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온 여직원 오고 법인감 좀 떼놔? 그 당시 이렇게 인터넷 이게 없을 때니까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한나절 갔다가 못 떼고 그냥 왔어. 동사무소 가는 게 아니라 법인감은 등기소에 갔다는 거예요. 등기소. 그 다음 법인한 사단 재단의 의무자일 때는, 자, 법인한 사단 누구야? 대표적으로 종중 생각을 하겠지. 종중이 부동산 팔 때 누구 인감 낸다고 했어? 그 대표자 인감증명. 즉 종중은 등기 안 돼 있어요. 비법인 사단이잖아. 그러니까 대표자 개인, 종중 대표자 개인 걸 내는 거예요. 자, 증여를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부동산 매도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이건 뭐야? 매도용은 굉장히 까다로운 거니까 증여일 때는 매도용을 써도 상관없어. 그거는 더 까다로운 거를 완화된 거를 써도 돼요. 여기서 매매일 때 전용이 안 된다는 것은 매수자 이외이자한테는 못 쓴다는 것 뿐이야. 왜냐하면 인감증명서에 의무자인 매도인이 인적사항이 그대로 박혀. 여기 인감증명 발급해 줄 때 매도인이 발급받을 때 매수자를 다 써버려요. 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얘가 인감증명을 받으러 가서 인감증명서 상에 요 A가 이거 발급받아 오면서 누구 B 이름을 여기다 다 쓰고 테이프를 붙여버려. B 이름,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써버렸어. 정확히 써놔야 돼. 이거 주민등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써줘요. 그럼 요걸 다 테이프를 붙여버렸는데, 자, A가 B한테 팔고 B가 또 C한테 전매했는데 이렇게 등기하려고 이거 갖다 C한테 등기할 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쓴다니까. 여기 B 이름이 박혀 있다니까. 이게 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도를 갖다 증여를 원으로 이전할 때 써도 상관없어. 그거는 약한 거에 쓰는 거니까. 자,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하사를 보겠습니다. 자, 등기를 신청하면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